지만 선원이 25명입니다. 만약에 테러리스트 몇 명이 이러한 배를 하나를 딱 장악을 한 다음에 운하 들어와서 사고를 쳐버리면, 지금 이 배는 그나마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부양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아예 여기서 화물 쏟아버리든지 뭐라든지 폭발을 시켜버리든지 다운되면요, 미국에서 추산하기로 미국 자체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게 하루에 10조랍니다. 하루에 10조. 이정훈 선생님, 박영선 후보 그제 백분 토론에서 세운 질문에 천안함은 누구 소행입니까? 일단 북한 소행이라고 답변하였다고요. 지금 현재는 이해해줘야 돼요. 왜냐면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 그거고, 그 정부의 연속성에 있는 지금 우리 현 정부 역시 이것을 재조사를 하든지 공동조사를 하든지 어떠한 계기로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고, 어떤 후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자고요. 어떻든 밝혀낼 것은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곧 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발표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아무튼 테러리스트들이 만약에 선박 하나를 장악을 해서 여기서 사고를 치면 어떡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지금 대두됐습니다. 아무튼 그와 별개로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땅도 파고 해서 부양은 성공을 했는데 7일 만에 수에즈 운하가 뻥 뚫려버렸습니다. 그죠? 뻥 뚫렸는데 문제가 있죠. 367척에 달하는 배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367척. 이 배들이 다 통과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일, 4일, 5일 이상 걸린다고 하지만, 문제는 또 뭡니까? 이 배들이 빠져나가서 각 항구로 가게 될 곳이 어딥니까? 저기 홍콩, 싱가포르, 홍콩 이제 난리 났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거기는 또 이제 또 적체 현상이 나겠죠. 예. 나비 효과죠. 어떡합니까? 다 이제 겪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현재 3인 이거 못 견디고 한 바퀴 돌아간 데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남쪽에 희망봉. 그래서 수에즈 운하 측에서는 책임을 선장에게 묻습니다. 책임은 선장에게. 이번 벌어진 일의 책임은 배의 선장에게 있다 라고 이집트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보험사하고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보험사가 선주 측이나 보험사 측이나 이집트 측과 얘기를 할 때는, 그죠? 이집트 측에서는 선박에 책임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선박은 그 다음에 그것이 책임이 인정이 되면 보험사한테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는 현재 선주와 보험사는 한 덩어리가 돼서 손해배상 관계 문제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선주와 보험사 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어저께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은, 만약에 이 배의 선장이 운항을 하면서 천수효과라는 것은 배 밑바닥에 밑으로 흐르는 저수심지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이 빨리 흘렀을 때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베를룰리의 원리에 의해서 낮아지면서 배가 더 침하하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항해를 해서, 또는 미숙한 항해를 해서 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몰아가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집트에서 이 수에즈 운하 측에서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배가 오게 되면은 그 배에 소위 말하는 1등 항해사급의 항해사들이 그 배에 탑니다. 그 배에 타고 선장한테 조언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항해를 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가시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전문화된 수에즈 운하 전문 항해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한두 명이 탄답니다.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또 어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어떤 배 선장 얘기 들어보니, 이집트 항해사들이 배에 올라타서 특급 선실에 머무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증언도 있을 정도로 별로 하는 역할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를 들면 모든 항구마다 도선사가, 파일럿이라고 하는
도선사가 있어서 배를 운항하는 책임을 도선사들이 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이 수에즈 운하는 모든 책임은 선박 측에 있다, 선장한테 있다라고 못을 받고, 이 배를 조언해주기 위해서 타는 항해사들한테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답니다. 자기들 과실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책임은 배의 선장에 있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158억이라고 하는데요. 어딜 그냥 가시려고 하루 158억 분 되시겠습니다. 참 연합뉴스 제목도 잘 땄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는 거의 하루에 1조, 이 물류로 인한 손실이 하루에 1조랍니다. 하루에 10조랍니다. 10조. 그럼 일주일이면 70조 지금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함, 미 해군이 투입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 해군이 투입이 돼서 이쪽으로 왔는데, 미국의 해군이 투입될 때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방으로 결부될 때는 미국 해군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천안함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훈련도 같이 했지만, 미국에서 잠수함 전문가인 토마스 에클스가 날라와서 천안함 한미가 겨우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물 뚝뚝 흘러 있을 때, 국민들은 토마스 에클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토마스 에클스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게 밤 9시인데, 그날 낮에, 낮에 백령도에 가서 그거를 또 멀리서 쳐다보고 미국에다가 전보를 칩니다. 이메일을 날립니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수면하, 언더워터, 수중, 비접촉 폭발로 사료된, 그렇게 이메일을 딱 날린 것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으로 픽스가 되고, 우리 국방부는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때도 뭐 미국의 위계어에서 미국의 토마스 에클스가 한국으로 왔죠. 자, 여기 수에즈에도 미국 해군이 출동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될 때 미국 해군은 뭐 항공모함이든 아니면 이지함이든 아니면 최고의 권력이 누군가 옵니다. 그래서 잠수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잠수함 전문가가 왔고요. 그 결과로 이 사고의 원인을 북한 쪽으로 몰아갔고, 그죠? 일단은 잠수함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와서 토마스 에클스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1번. 두 번째로는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갈등 관계를 증폭시켜서 미국에 계속 우리가 예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거 2번. 물론 고가의 미국의 무기 장비들을 사는 것도 이뤄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후텐마 기지, 오키나와 기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일본의 민주당 정부, 일본 민주당 정부, 참 아주 오랜만에 정권을 잡았는데, 하토야마 총리가 왜 우리나라에 외국의 군대가 기지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전 계획을 착착 진행하던 중에 천안함 사고 때 독일 소행으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극동의 정세가 확 변하면서 아베 쪽에서 봐라, 바로 인근 국가에서 이렇게 적성 국가에 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미군 기지를 이전해 해가지고선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무산되기 전에는 우리 제주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가 문을 닫게 되면 항공모함급이 기착할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에다가 기착시키려고 크루즈선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 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이 기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제주에 또 하나의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만드는 것이 사실상 오키나와 기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안함 사건에 미국이 토마스 에클스를 투입하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잠수함과 관련된 충돌된 문제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갈등 관계로 가져감으로써 미국에 이익했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일본의 기지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자, 옆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거라고 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요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지중해와 홍해를 쭉 이렇게 관통하니까 이런 요충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자,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이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이거 뭐 금방 뭐 안 끝나겠다.
한 바퀴 돌아서 간 배들 꽤 됩니다. 지금쯤 여기쯤 왔을 텐데요. 여기 와서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이게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 밑에가 희망봉인데, 이리 쭉 돌면서 그러더니, 아이고, 희망도 없다. 이리 가야 되는데, 그냥 좀 더 기다렸으면 오늘 내일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 이리 갈 거를,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돌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 그죠? 오랜만에 보시죠? 아프리카. 조금 더 볼까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기절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지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지도. 우리는 이 지도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굉장히 생소하죠. 대서양 한가운데서 바라보면 아프리카가 오른쪽, 남미가 왼쪽.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는 아프리카는 언제나 저 왼쪽 끝에 있었고, 아프리카는 남미, 브라질이 있는 남미는 저 오른쪽 끝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았는데, 네? 반갑이 넘도록 이 지도를 탁 보면, 야, 참, 이거 옛날에 붙어 있었네? 얘가 요리 쏙 들어오면은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거 둘이 분리된 거네.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딱 맞겠네. 그죠? 이렇게 가깝습니다. 아프리카 흑인이 미국에 노예로 갔을 때 우리는 태평양 건너 굽이 가는 거로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달리 나왔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너무 익숙합니다. 뭐 우리가 뭐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주가 중심이 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이 지도 놓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놔봤습니다. 이 위성사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세계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늘 이 지도는 봤으니까. 그러고 보니 러시아라는 나라가 진짜 커 보이네요. 참 러시아가 정말 커 보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지구본, 이거는 구글 맵입니다. 구글 맵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 그다지 안 큽니다. 이거를 펼쳐놓고 이거를 뭡니까? 메르카 기법, 예. 그걸로 펼쳐놓으니까 적도상의 위도와 이후의 위도, 적도상의 경도와 위의 경도가 똑같다고 보고 펼쳐버리니까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종이 위에서. 근데 실제 지구본을 놓고 보면 러시아 그다지 안 큽니다. 생각보다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뭘 느끼십니까? 집에 자제분이 있든 손주가 있든 조카가 있든 지구본을 하나 사주십시오. 지구본을 사주고 지구본을 자주 돌려보도록 교육시켜 버리십시오. 그게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이거 놓고 보면은 유럽 갈 때 러시아를 관통해 가면 너무나 가깝게 가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동남아시아를 중심에 나갔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수에즈운하를 관통해서 건너온 배가 싱가포르, 홍콩에서 난리를 또 겪을 건데요. 그죠? 여기서 난리를 겪을 것인데, 여기가 어딥니까?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예요. 마치 불을 화염에 휩싸인 위급한 사람이 우리 앞으로 달려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미얀마라는 나라의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보십시오. 이 미얀마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로켓 추진 수류탄도 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체포는 2574명이고요. 사망이 510명입니다. 우리가 마치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하듯이 그냥 눈으로 그냥 텔레비전 화면으로 사망자 510명 이렇게 보는 마음이 너무 담담해져 버린 거 아닐까요? 참, 이렇게 담담해도 될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는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1980년 대한민국 보십시오. 이게 30년, 그죠? 30년 됐는데. 1980년 대한민국이 2021년 미얀마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미얀마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2021년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이 우리 대한민국 광주에서 불과 3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안다고 해도 책으로만 배우고 이렇게만 봤지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의 지지율을 보면 과연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때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정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패악한 정당이 후보를 내고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 정말 자각하고 인지하고 있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분노해야 되고, 그죠? 네, 정말 분노해야 되고, 깨달아야 할 텐데, 이 다음에, 그때 내가 정말 참 그 생각도 못했네. 그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조카한테, 손주한테,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수혜주 운하 뒷이야기 하다가 여기 쪽으로 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3월도 갔습니다. 아이고, 2021년에 4분의 1이 휙 갔네요. 1, 2, 3 그죠?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저는 2021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키보드를 치면서도 자꾸 안 먹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2020도 잘 생소해요. 과거에는 그 앞으로 계속 썼는데 2020도 생소한 게 우리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도 제대로 못 보고 졸업했거나 한 학년이 올라갔거나 그랬던 시절을 살아야 했는데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만만두 공님 반갑습니다. 우동님 반갑습니다. 황 선생님, 송일학님, 김성철님, 윤혜표선님, 이현아영님 반갑습니다. 예. 너무 아침 일찍 시작하죠 제가. 임정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